자,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은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고 한 장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떤 게 갤럭시고 어떤 게 아이폰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이 아이폰이었습니다. 맞추셨나요? 맞추셨나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메라에 대한 심층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작인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신제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저조도 촬영 성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조명이 없는 초저조도 환경에서 세 가지 카메라의 사진을 동시에 비교해 볼게요. 제품이 출시된 순서대로 왼쪽부터 갤럭시 S21 울트라,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일부러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결과를 보기 위해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들고 구도를 맞춰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찍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좀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각 3번에서 4번 정도 촬영해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랐고요. 모두 야간 모드로 촬영했습니다. 책 띠지의 글씨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볼까요? 특징이 확 두드러지죠? 일단 제일 왼쪽에 갤럭시 S21 울트라는 장노출로 촬영한 결과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심한 노이즈와 함께 디테일 손상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도 저조도 촬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감안하면 그만큼 이 촬영 환경이 초저조도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2 울트라의 사진은 두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처리 방식의 완전 다른 캐릭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가장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아이폰 사진은 책 밑에 나무 책상 부분은 디테일이 거의 수채화처럼 뭉개졌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는 책상 나뭇결 디테일까지 세밀하게 표현됐죠. 그리고 책 표지에 적힌 글씨를 확대해봐도 선명하게 표현되어서 읽기 편하고요. 어둠 속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을 포착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과하게 샤프니스 효과를 적용한 것처럼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각별로 사진을 찍어서 전작과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주광에 찍은 결과물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초광각부터 보실게요.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었지만 글씨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좀 더 선의도가 높죠.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이 정도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 결과물입니다. 이번에도 주광 사진은 확대를 해보기 전까지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요. 건물 벽을 확대해보면은 질감을 표현한 디테일이나 색감, 선의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전반적으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카메라는 대비와 채도가 높게 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세배줌 망원 카메라부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왼쪽의 갤럭시 S21 울트라로 찍은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노이즈도 훨씬 적고 밝고 선명하게 찍혔죠.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아진 것 같은 화사함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10배 줌을 비교해볼까요? 갤럭시 S21 울트라의 10배 줌도 잘 나오긴 했지만 간판 글씨를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확실히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의 10배 줌 사진이 훨씬 안정적이고 선명하죠. 원래 10배 줌 카메라는 흔들림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번에 광각은 물론 망원 카메라에도 OIS가 적용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센서가 커지면서 사진 결과물도 업그레이드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같은 갤럭시 S22 울트라로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촬영한 사진인데 화각별로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다르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 사진 3장을 나란히 두고 보면은 하늘의 색감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됐죠.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색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아이폰 13 시리즈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색감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인데요. 하늘을 확대해서 보면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하늘은 더 파랗고 갤럭시로 촬영한 하늘은 조금 더 파란색의 노란 톤이 섞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건물 부분을 확대해서 봐도 오른쪽 사진이 좀 더 채도가 높고 더 노랗고 뭐라 그럴까? 풍성하게 표현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가 풍경보다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먼저 굉장히 어두운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음식 사진입니다. 색감 차이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솔직히 어떤 컬러가 실제 음식 색깔이랑 비교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왼쪽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더 정확한 색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조도 촬영이라서 아이폰 사진의 음식 색감이 더더욱 칙칙하게 느껴지고 솔직히 정말 맛대가리 없이 보이죠. 갤럭시 S
S22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은 노랗고 붉은 컬러가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의 대비도 더 강해서 훨씬 더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색감이야 보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확대해서 봐도 오른쪽 사진이 훨씬 더 디테일이 좋아서 루꼴라 잎사귀나 음식 디테일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풍성한 사진입니다. 과장된 색상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오른쪽 사진이 후보정 없이 인스타 피드나 웹에 업로드하기에는 더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채도가 높은 색감이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음식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말 너무 맛있게 먹은 칠리새우인데요. 방금 그 사진이랑 다르게 테이블 위에 조명이 바로 있어서 꽤 좀 밝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색감을 비교해보니까 어떤가요? 오른쪽의 갤럭시 S22 울트라 사진은 색감이 좀 과하게 느껴지죠? 이게 칠리 소스가 아니라 약간 불닭 소스 같은 느낌? 이상하게 갤럭시 S22 시리즈가 빨간색을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의 색감이 더 정확한지는 촬영 환경에 따라서 케바케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이폰의 색감이 과장이 적고 실제와 더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진이 더 예쁘냐고 나란히 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들 갤럭시 사진을 픽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의 1억 화소 사진 결과물도 전작보다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오른쪽의 갤럭시 S22 울트라 사진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데요. 확대해서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금연공원 안내판을 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합성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죠. 갤럭시 S21 울트라보다 1억 화소 사진의 선예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물 사진 모드의 결과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아이폰이랑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저조도 인물 사진부터 볼게요. 왼쪽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이게 아이폰 사진이 너무 구리게 나와서 진짜 여러 번 다시 찍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압도적이죠. 피사체를 배경이랑 구분해내는 능력이나 저조도 촬영 성능 모두 갤럭시가 월등합니다. 와인잔 입구는 물론 가느다란 스팀 부분까지 깨끗하게 라인이 표현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입니다. 저는 맨날 술만 마시는 것 같네요. 자, 인물 사진 모드에서 자동으로 촬영되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진의 심도가 다르게 표현될 것 같긴 한데요.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이 훨씬 더 깨끗하게 배경과 피사체가 분리됐죠. 그리고 칵테일 잔 윗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작은 소금 알갱이까지 진짜 완벽하고 깨끗하게 인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따낸 것처럼 완벽하죠. 아이폰 인물 사진도 잘 나오긴 했지만 칵테일 잔의 가느다란 기능 부분이 살짝 아웃포커스 되었고 소금 알갱이 부분을 확대해서 봐도 갤럭시만큼 정교하게 피사체를 인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로 찍은 인물 사진도 비교해 볼게요. 잔 윗부분을 똑같이 확대해서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사진을 후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만큼 인물 사진 결과물도 더 깨끗하고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과 애플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윤곽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갤럭시는 굉장히 깨끗하게 경계를 따내서 배경과 피사체를 칼같이 분리하고 애플은 이 경계선을 약간 뿌옇고 부드럽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볼게요. 이것도 인물 모드로 촬영을 했는데요. 자, 사람의 정수리 부분 여기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인물을 피사체로 촬영했을 때는 머리카락처럼 윤곽선이 복잡한 사물을 너무 칼같이 윤곽 처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갤럭시로 촬영한 사진은 경계선이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물 사진 모드로 사람 사진보다는 와인잔을 더 자주 찍기 때문에 갤럭시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짜 요즘 폰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찍다 보면은 감탄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진 성능 중 마지막으로 플레어 현상에 대한 억제력도 비교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 슈퍼 클리어 글래스를 탑재했는데요. 저반사 나노 코팅 기술로 특수 제작한 글래스를 통해서 플레어 현상을 막아주고 더 부드럽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강한 조명을 마주보고 촬영했는데 빛 잔상의 정도가 크게 차이 나죠. 이 슈퍼 클리어 글래스의 성능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아이폰과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야간에 영상을 찍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왼쪽에 아이폰 영상에는 고스트 현상 때문에 조명 잔상이 정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에는 그런 잔상이 거의 없죠. 차이가 아주 큽니다. 자연스럽게 영상 성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갤럭시의 이제 폰 카메라가 사진 촬영 성능에 비해서 항상 동영상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쉬움으로 꼽혔잖아요. 이번 신제품에서는 저조도 사진만큼이나 저조도 영상 성능이 향상된 것도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일부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확실히 노이즈가 눈에 띄게 줄었죠. 생각보다 저조도 동영상의 성능 차이가 전작과 크게 차이 나서 놀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갤럭시 S21
S21 시리즈로 저조도 동영상 결과물을 테스트했을 때 동영상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왼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 오른쪽이 갤럭시 S22 울트라입니다. 왼쪽 영상을 보시면 화면에서 제가 책에 다른 컬러의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하얀 테이블 위에 화벨이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하얗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갑자기 화질이 깨진 것처럼 지글지글해지기도 하고요. 다행히 오른쪽의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촬영으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동영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색감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네요.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갤럭시 S22 울트라가 확대해서 봤을 때 조금 더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두운 상황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밝고 선명하고 화사하게 컬러를 표현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 보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에 광학식 흔들림 보정 성능이 향상되고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를 활용해서 흔들림 없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하죠. 갤럭시 S21 울트라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두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끄고 OIS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자, 바닥 부분을 보시면요. 왼쪽 영상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오른쪽이 더 안정적이죠. 흔들림 보정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고 뛰면서 찍은 영상을 비교해볼게요. 왼쪽보다 오른쪽에 갤럭시 S22 울트라의 영상이 더 안정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OIS 성능을 비교해보고 화각에서 잘리는 부분이 없도록 갤럭시에서도 손떨림 보정 기능을 끄고 촬영을 했는데요. 저조도 상황에 뛰면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광학식 흔들림 보정 성능은 왼쪽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를 정말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역시 가장 나중에 나온 제품이 좋다는 게 진리네요.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촬영에 사용한 모델은 해외판 C제품이라서 국내 정식 출시 버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판 모델도 지금 구매해둔 상태라서 제품을 받아서 혹시 사진 촬영 결과물에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개구리예요.